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평소에 문제집 풀 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뭐 잘 풀어내고 뭐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암기 사항들 뭐 완벽하게 돼 있어가지고 문제 없어 그러면서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실제 시험장에서 뭐 긴장을 했다, 실수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실제 시험 점수가 기대만큼 안 나오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 보면은 당연히 뭐 어쩔 수 없이 실수하게 되는 것들, 사람이다 보니 그런 것들도 있게 마련인데 학생들을 가만 보면은 그런 친구들 중에는 그냥 긴장을 많이 해서 제 실력 발휘 못하는 친구들도 또 있기는 하죠. 그런 친구들은 또 뭐 안타깝지만 할 말이란 건 그거밖에 없죠. 자신감을 가져. 너 잘하니까 잘할 수 있어. 제 실력만 발휘하면 다 맞을 수 있어 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다고 자신감이 뭐 이렇게 막 솟아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닐 텐데 그 말밖에 할 게 없는데 학생들 중에는 내가 충분히 문제를 잘 풀고 숙달이 다 돼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걸 찾아내기 위해서 이런 시간 관리, 공부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특히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형적으로 문제들이 앞에 쉬운 것들 이런 요령들 이쯤 되면 여기쯤 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전형적으로 나와 있어서 평소 시간 관리 연습을 한다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내가 풀이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 문제 풀다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하는 것들도 잡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풀 때에는 점수가 이 정도가 나왔는데 실전에서는 수능이죠. 실전에서는 그거보다 좀 못한 점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 보면은 순서가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진짜 수능에서는 1번부터 굉장히 열심히 풀어요. 내가 모의고사에서는 늘 안타깝게 2등급 한 문제 틀린 1등급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번엔 내가 만점을 꼭 받겠다. 실수를 해도 한 문제 틀려서 반드시 1등급을 받겠다라는 생각에 1번 문제부터 줄을 치면서 읽습니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해요. 2번 문제도 열심히 풉니다. 뭐 이거 맞지?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꼼꼼히 따져요. 그러다 보면은 10초 만에 풀었어야 되는 문제 20초 만에 풀고 그래도 30초 안에 풀었어야 되는 문제 뭐 35초, 40초 만에 풀고 이런 식으로 몇 초 모여서 1, 2분, 3, 4분 이렇게 시간들이 점점 안 써도 될 시간들을 자꾸 쓰다 보면은 끝에 문제 갔는데 두 문제, 세 문제 남았는데 한 문제 남았는데 시간이 3분 남았어. 5분 남았는데 두 문제 풀어야 되는데 두 문제 다 어려워. 앞에 내가 다시 풀어봐야지 하면서 찍어놓고 넘어간 문제 있는데 저것도 머릿속에서 막 나는 언제 푸니 그러면서 메아리 치고 있어. 그러면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네 조급해지다 보니 문제는 더 안 풀려 계산은 안 되다 보니까 뒤에 문제들 날려먹는 경우들이 제법 생긴다. 자, 그 시작이 어땠다고요? 내가 그동안에는 모의고사니까 이거 맞네 하고 넘어갔을 것들을 막 줄치면서 맞지? 이거지? 이거 맞지? 진짜 정확하지? 하면서 풀다 보니까 쉬운 문제, 빨리 풀어야 될 문제를 지나치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느라고 그 효과가 뒤까지 밀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건 쉽게, 어려운 건 어렵게. 쉬운 건 그만큼 신중하긴 해야 되지만 빠르게 풀고 어려운 문제는 그만큼 더 집중을 해라.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지 말라는 겁니다. 실전이라고 해서 이번엔 진짜 실수 안 해야지 하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빨리빨리 풀어서 결국에는 첫 번째 장 넘어가는데 1분 30초에서 2분을 결코 넘기지 않는 그 정도 수준으로 넘기고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리듬을 항상 몸에 배게 연습을 해놔야 앞에 장 쭉쭉쭉쭉 풀다 보니 약간 계산하다 보니 시계 보니까 1분 50초 지났네. 오케이, 이 정도면 됐어. 체크하고 넘어가고 내가 지금 쓸데없이 시간 쓰는 게 아닌가 항상 확인하면서 또는 그 리듬감이 항상 몸에 배어 있다면은 요런 실수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실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연습돼 있는 그대로 연습한 그대로 실력 발휘하라고 항상 얘기하죠. 그대로 풀어주십사 하는 게 첫 번째로
뭐 실수가 있어서 수능에서 점수가 덜 나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참고 말씀 드리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대학 입시 또는 수능 시험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와, 여기서 말하는 시간 관리는 내 일상생활 시간 관리 아니고요. 문제풀이에 드는 시간, 배분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것과 실력 향상, 실력을 충실하게 닦는 거 어떤 게 중요할까요? 당연히 실력을 확보하는 게 무조건 중요하죠. 왜냐? 이게 안 돼 있으면 시간 관리 자체도 안 되는 거죠. 목표가 만점일수록, 목표가 1등급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시간 관리라는 것 자체는 내가 풀 수 있었는데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아쉽다,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더 연습해야 되는 것 뿐인 거지, 당연히 전 문제에 대해서 막힘없이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풀기 시작해야지라는 게 바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실력 확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의 문제를 넘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도 풀 수 있지만 이렇게 푸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그런 방법들이 보자마자 떠오르는 것 중에 문제 취지를 싹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겠네가 문제를 읽으면서 떠오를 때까지 공부를 하는 거. 이 문제는 뭐 결국에는 풀려 아니고요. 이 문제 풀이 방법이 이런 유형은 이러한 게 있어. 또 2가지 이상 3가지 정도까지도 생각이 나는데 그중에 이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적절하겠네까지 판단까지 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확보하는 거. 그게 돼야 시간 관리도 의미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된 상황에서는 그냥 아무튼 풀 수 있어 라고 그러면은 그러면 그걸 빨리 하자라는 것밖에 결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건 안 늘어요. 이건 느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더 빨리 읽고 계산도 더 빨리 하고 그래서 똑같은 방법을 조금 더 몇 초 더 빠르게 해보자. 이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별로 약간 생각을 달리하면은 이렇게 하니까 빨리 풀 수 있구나 라는 방법이 문항별로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비슷해 보여도 그런 것까지도 다 공부를 충분히 하는 것이 이것이 충분한 실력의 확보다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그러면 실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풀지에 대해서 혹시 내가 문제를 접했을 때 이런 방법 중에서 이게 낫겠네 라는 게 생각이 퍼뜩 안 떠오른다면 또 뭐가 있었는데 하고 고민하지 말고 실전에서는 무조건 지금까지 내가 갖추어오는 실력, 문제풀이 방법들, 숙지된 것들, 습관 이런 것들 중에서 그냥 문제 봤더니 처음 떠오르는 방법,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까 고민하는 시간에 일단 빨리 시작하고 보자 하는 게 어쩌면 가장 좋은 방식일 수도 있어요. 항상 예외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 꼭 염두에 두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문제도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하는 거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실력 확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써서든 다양한 방법으로 난 뭐 다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만 공부하는 거는 공부가 덜 됐다. 만점을 받기 위한 공부는 덜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뭐가 더 되어 있어야 하는 거냐? 이러이러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다 써봐도 특정 문제는 시간이 굉장히 이걸 푸는데 맨날 이렇게 5, 6분이나 걸려야 되나? 4분 걸리긴 했는데 이거는 3분 안에도 풀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의외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방법들이 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들이 다가 아니라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금방 나오는 요령이 있어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계산 과정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어서 문제풀이가 진짜로 오래 걸리도록 만든 문제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혼자서 깨닫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그래서 도움이 조금 필요하기는 한 건데요. 그런 방법, 내가 맨날 풀 때마다 너무 오래 걸리는 유형이더라 라고 하는 것들은 혹시 이걸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리고 그런 문제는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 예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인가 라는 것을 주변 선생님이나 아니면 굉장히 공부 잘하는 친구라든지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자문을 좀 구하자. 선생님 저는 요 문제 풀 때마다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쉽게 푸는 방법,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방법 있을까요? 라는 것들.
아, 없어. 그러면 아, 이게 최선이구나. 더 열심히 풀어야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자꾸 물어보기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풀 수 있는 방법, 더 효율적인 방법을 넓혀가는 거, 더 많이 가져가는 거, 그리고 여차하면 그런 문제 나왔을 때 바로 써먹을 수 있도록 몸에 배게 연습하는 것, 그런 것까지가 충분한 실력을 확보하는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문제집 풀면서 문제집이나 모의고사들 풀면서 그냥 내가 다 풀어봤어. 아, 이 문제 이렇게 풀어 하는 것들 중에서도 아, 근데 이런 문제는 좀 아주 완벽한 자신이 없어. 빨리 풀 자신이 없어. 시간이 무조건 걸리는 것 같아 라고 하던 것들, 그런 것들은 따로 모아서 그런 것들 집중적으로 풀다 보면은 어느새 좀 풀이 습관 자체가 속도가 빨라지기도 할 뿐더러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푸는지 좀 더 알아보면서 또 다른 생각하는 방법이 있나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물어보면서 그것들을 총동원해서 활용해서 시간 관리까지 하는 거, 그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실력 확보, 요 전 단계에서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되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기준으로 1, 2월 그때도 공부하면 좋죠. 뭐 3월부터 한다 치고 4, 5, 6월 되면은 평가한 모의고사 있죠. 6월 초에 있고요. 7, 8월 넘어가고 9월 초에 9월 평가한 모의고사 있고요. 10월 끝나고 나면 11월에 수능인데 11월 수능 직전 뭐 2주 남고 뭐 이랬을 때 뭐 공부 안 된다 치고 요때까지만 일단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랬을 때 뭐 중간중간에 수능 특강 나오고 수능 완성 나오고 남들 다 푸는 건 나도 풀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각종 EBS 교재들이라든지 전년도까지 아니면 최근까지의 기출문제들 이런 것들은 남들도 다 하니까 나도 그건 일단 해야 돼요. 나만의 특별한 걸 찾기 전에 다 같이 하는 것들은 나도 한 다음에 조금 더 특별한 거, 약간 더 공부하는 것들 이런 것들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시간 관리, 문항별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언제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일단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뭐 이 영상을 학생별로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문항별 시간 관리, 문항별 그 초재기 연습은 9평 이후에도 괜찮습니다. 9평 이후에 하거나 9월 달 동안 내지는 10월 달, 요 한 달 내지 한 달 반에 걸쳐서 시간 관리 연습을 하자. 시간 관리 훈련을 하자. 나는 충분히 잘한다 그러면 좀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까지도 실력 자체가 완성이 안 됐으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때부터 하자. 그런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8월 말까지 또는 9월 초 며칠 더 포함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당연히 충분한 실력 따지기를 해야 되는 거죠. 남들 다 하는 거 풀어보고 남들 다 하는 게 뭐예요? 최소 최근 3년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최근 3년간의 학평, 모평, 기출문제, 학평, 모평, 수능,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자. 최근 3년간이라고 얘기한 것은 보통 수능 시험은 현 고3들이 보고 재수생도 보고 삼수생도 보고 사수생 이상은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그 정도들이 본다고 치면은 그 최소한 삼수생이 현역이었을 때 고3이었을 때 풀었을 수능 특강까지는 나도 보기는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친구들은 또 고3 때 그 전년도, 전전년도 기출문제집 이런 것들 풀었을 테니까 더 많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풀면은 최소한 아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다 한 거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남들 다 하는 건 나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들 푸는 건 여러분들도 다들 해야 되겠고요.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기출문제들 보다 보면 그 전년도 것들, 뭐 5년 전, 10년 전 문제도 풀게 되기는 하니까 그런 것들도 다 풀다 보면은 결국에는 최소한 물리 과목, 과학 과목 자체는 지금 교과서도 계속 얇아지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비슷비슷하거나 문제용들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풀면은 그러면 내가 좀 공부를 덜 했는데 싶을 것들은 안 보일 거다. 그래서 이거는 풀긴 하는데 그거를 요때까지 열심히 푸는데 다른 과목 공부하고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다른 과목들도 요거를 하고 이것도 하고 하는 거 다 쌓아놓고 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래서 이거라도 해라 라고 했지만 이걸 안 하는 학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다 풀어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풀어봤다라고 하는 것에 의의를 두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그 유명한 오답 노트 챙겨야 되죠. 오답 노트. 아, 선생님 저는요 오답 노트 만들긴 하는데 막 오려 붙이고 뭐 베껴 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긴 하는데 이걸 저는 거들떠보질 않아요. 괜찮습니다. 만들기만 해도 돼요. 만들기만 해도 됩니다. 어쨌든 틀린 것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풀이 요령 좀 참고사항 적어놓고 뭐 이런 걸 하든 그냥 스크랩만 하든 학생에 따라서는 문제집 2권 사놓고 왜? 문제집들 뭐 아니면은 그 모의고사 뭐 이런 것들 앞뒷면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면은 이거 오렸더니 이것도 필요해. 그러면은 2권 필요하니까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죠. 제법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답노트 일단은 만들어 둬라. 그러면서 일단 분량을 채우고 필요한 것들 다 푸는 데만 시간 쏟아도 괜찮아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물론 오답노트 중간중간 점검하고 다시 풀어보고 반복하는 게 훨씬 좋긴 하지만 모아 놓았다가 언제 쓰느냐? 요때 쓸 겁니다. 요때부터. 9월달 내지는 9월 말 10월 요 한 달 동안에 요때 쓸 거예요. 중간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9월 이전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안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나는 어쩌다 보니 하려는 의지는 있는 것은 같은데 남들이 보기엔 쟤는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냐처럼 보일 뭐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언제? 8월 넘어가면서 8월부터 내지는 특히 9월부터는 공부를 하기 굉장히 힘들어져요. 뭐 더워서 그러냐? 덥다가 또 추워져서 그러느냐? 중간 과정에서도 이제 세분화 해가지고 얘기하면 뭐 사람마다 다르거나 또 이러이런 것들은 다들 겪더라 하는 것도 있지만 자, 이때 되면 무슨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선 수능 원서를 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수능을 보나 보다 생각만 있었지.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봤는데 올해도 혹시 보나? 뭐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능 원서를 쓰고 사진 붙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수능 보는 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좀 전형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때쯤에 또 뭐 하죠? 수시 접수하죠. 전형에 따라서 그 종류가 다양하긴 한데 수시 원서 접수하게 됩니다.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뿐더러 학생들 중에서는 접수하러 가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어떤 전형은 이 전부터 시험 보러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이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일부 학생들은 대학 가서 어떤 전형 고사를 치릅니다. 대학에 실제로 가서 어떤 고사를 치러요. 내가 이거 지원해서 원서 써서 수시 관련한 뭐 면접이 됐든 어떤 문제풀이가 됐든 대학 정문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왠지 대학생 다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 콧바람 들고 뭐 어쩌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 있는 거 보면은 들락날락하고 뭐 수업 빠지고 뭐 어디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런 친구들 보면은 와 좋겠다. 대학 좋냐? 뭐 이러면서 대학생 된 것처럼 남들도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그런 학생들한테 대학생 되면 뭐가 좋을까? 그냥 열심히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콧바람이 들어요. 허파에 바람 들어가죠. 그러면서 왠지 그냥 공부하기 싫어지고 그리고 수능 원서뿐만 아니라 뭐 대학별 고사 쓰고 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수시 원서나 이런 것도 쓰곤 하죠. 타타타타 이렇게 붙어 있죠. 수시 원서 이런 거 쓰면은 학생들이 어때요? 야, 너 어디 썼냐? 수시 너는 어디 썼냐? 아, 난 A 대학 무슨 과 썼어. 난 B 대학 무슨 과 썼어. 그래? 난 거긴 뭐 도저히 못 가겠다. 야, 대단하다. 그래서 아이 뭐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 아니 원서를 썼다고 원서를 돈 내고 원서 접수를 했다고 합격해서 등록금 낸 게 아니라 입학금 낸 게 아니라 원서를 썼다고. 그런데 왜 부럽니 그게? 왜 부러워요? 거기까지나 썼어. 난 거기는 떨려서 못 쓰겠던데. 아니 뭐 그냥 우쭐해가지고 그냥 한번 써보는 거지. 뭐 그런 거 하면서 쓸데없이 벌써 대학생 다 된 느낌이 나면서 뭔가 또 공부하려니 좀 싱숭생숭하고 뭐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8월 지나 9월 요때 되면은 이제 100일은 옛날에 깨졌고요.
D-100일은 옛날에 깨졌고 D-50일 정도 남는 기간이 이때 옵니다. 이게 또 60일, 70일하고 50일, 그 100일의 절반 이하로 남았다는 거는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D-Day 수능 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다라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런 생각 나죠. 지금부터 해서 내가 못 풀 문제를 공부를 더 한 것 때문에 풀 수 있게 되려나? 어차피 점수는 정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면서 이때부터 또 공부하기 싫어지거나 옆에 있는 친구가 또 그러죠.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400일이나 남았잖아. 뭐 그러면서 뭐 내년을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학생들이 또 거기에 동조돼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거에 휘둘리면서 좀 놀고 그러는 친구들, 뭐 껴묻어서 놀고 쉬고 하는 것들 또 따라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때부터는 공부가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그러던 차에 중간에 껴있을 수도 있고 이것과 맞물려 있을 수도 있는데 구평 봤어. 9월 구평가 모의고사 봤어. 그랬더니 점수가 뭐 잘 나오면 다행인데 잘 안 나왔어. 6평보다 더 못 봤어. 등급 떨어졌어. 그 점수 가지고 6평, 9평 이제 두 점수 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 이런 것들 상담들도 다니기도 하죠. 가가지고 상담 받아봤더니 점수가 개판이네요. 여기밖에 못 가요. 어디 가려고 그랬는데 어딘 가야죠. 못 가. 이런 얘기 들으면 여학생들은 이제 대놓고 펑펑 울고요. 남학생들 어머니들이 이제 펑펑 우시고요. 뭐 그렇게 하면서 내가 죄인인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면서 굉장히 또 마음 또 울적해지기도 하고 지난 날이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그러기에는 남은 날은 얼마 남은 것 같지도 않고 하면서 이때 그냥 공부할 맛이 뚝 떨어집니다. 공부할 맛은 예전에도 없었죠. 그렇긴 했는데 아무튼 더 하기 싫어져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시간 가는 것만 재고 있어요. 45일 남았네, 39일 남았네, 27일 남았네. 이것만 보고 20일밖에 안 남았네. 50일 남았을 때 그때 할 걸. 아이고 일주일 전이네. 20일 남았을 때부터라도 조금이라도 더 할 걸. 왠지 지금부터 한 달 전, 지금부터 열흘 전보다 머리가 더 안 돌아가는 것 같아. 글씨도 더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빨리 읽지도 못하는 것 같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할 걸. 그런데 지금은 너무 늦었어. 뭐 이런 생각으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공부하기 싫고 잘 되지도 않고 방황하고 막 촉박하고 마음만 졸이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은 분주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허송세월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뭘 하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때 생각 없이 공부해라.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해라.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해라. 기계적으로 해라. 뭐 오답 노트 들고 와서 이미 이거는 이전에 다 풀었다는 전제입니다. 이거 들고 와서 그냥 쭉 읽어요. 내가 옛날에 이런 것도 틀렸구나. 또 풀어봐야지. 아니 공부 잘 안 된다면서 이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오답 노트에 모아뒀던 그래도 내가 좀 취약했던, 잘 모르던, 잘 못 풀던 문제들을 쫓기면서 푸는 거죠. 시간 안에 쫓기면서 풀어라. 학생들 보다 보면은 문제를 푸는데 너무 하루 종일 몇 문제밖에 못 풀고 1시간 내내 2문제 풀고 그러면서도 뭐 힘은 다 빠질 대로 빠진 것 같고 뭐 오늘 하루 고생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그럴 때들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하루 종일 푼 문제, 본 내용 이런 것들 몇 쪽 안 되고 몇 문제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봅니다. 특히 뒤로 갈수록 이럴 때 막판 스퍼트 할 수 있는 어떤 동기로서 마치 시험 보듯이 자, 이 문제는 20초 컷이야. 이 문제는 1분짜리야. 이 문제 3분 넘어가면 큰일 나 하는 것들. 문항별 난이도 또는 시간 난이도, 문제의 길이까지 포함했을 때, 계산 난이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요만큼부터 여기까지 푸는 데에 요거는 7분짜리인데 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거는 5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8분 안에 몇 문제는 풀어야 되겠는데 하는 것들. 무조건 1시간에 20문제, 30문제, 50문제 풀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한 것처럼 문항별로 시간 난이도라는 게 있다면은 20초 컷, 1분에서 1분 30초 컷, 2분에서 2분 30초 컷
가끔 가다가 3분에서 4분짜리 뭐 이런 것들 많은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 판단하는 감까지 생겼다면은 문제를 쭉 보면서 먼저 풀어보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도 되고요. 5문제에서 10문제, 한 7, 8문제 쭉 이렇게 그 정도 작은 텀으로 나눈 다음에 요거 풀었는데 답 맞춰보고 아이고 아직도 문제가 있네 그럼 또 풀어야지 하면 되는 거고요. 다 풀고 났더니 이건 요 정도 시간 안에 풀 수 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싶으면은 그거는 내가 좀 나태해졌다, 느슨해졌다라는 뜻이니까 그런 것들 잡는 연습 이때 하기도 하면서 오답 노트, 오답 모아놓은 것들 다시 한번 공부한 것도 복습해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한 소세트 5에서 8문제 세트를 해놓고 요 정도는 5분 안에 풀어야지 이 정도는 7분 안에 풀어야지 하고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언젠가 이것들 다 풀어야지 할 때보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문제들을 푸는 게 되기 때문에 이때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시간에 쫓기면서 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 풀어야지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쭉 하고 아이고 풀고 나서 한번 30초 쉬었다가 자 다음번 8문제다 다음번 5문제다 하고 쭉 풀고 하다 보면은 풀 때는 힘들 수도 있는데 좀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점점 습관도 되고요. 풀 때는 힘들 수도 있는데 오늘 밤에 잘 때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내가 그래도 뭐 했구나 하는 마음이 이렇게 이만큼 풀었네 하는 거 보면 마음이 뿌듯하니까 이때는 어차피 머리 복잡해가지고 고민하고 어쩌고 뭐 마음도 싱숭생숭하면서 안 되는 거 모아뒀던 오답 노트들 시간 줄이는 연습하는 거 그러면서 또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싶은 것들은 다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푸는지 하나하나 방법 다시 검토해보고 뭐 물어보고 하면서 그때 가서 알아내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요 1달 반 내지는 2달 좀 길게 보면 2달 정도 기간 안에 요때 몰아서 하면 돼요. 그리고 그전에는 뭘 하면 되느냐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실력은 충분히 만들어 놔야지 되겠다. 이러다가 그냥 내가 수능 강사 해당 과목 선생님을 해도 나는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자신감이 들 때까지 하게 되면은 뭐 그러면 제일 좋은 건데 문제 풀면서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나온대 라고 하는 것들 빼고는 다른 문제들은 일단 푸는 건 자신 있게 됐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이런 문제는 보자마자 이 방법이 떠오른다 라는 것들 그걸 이용해서 실제로 모든 문제들이 적절한 시간 내에 다 풀리는 거 연습 시간 관리 연습은 이 후반부에 해도 괜찮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일단 남들 다 하는 건 다 하자. 이때까지는 시간에 너무 많이 쫓길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 전략이나 전체적인 스케줄 짜면서도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위안이 되거나 내지는 공부하는데 최종적으로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